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보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보험 펀드 등의 가입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그 결과가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머니컨설팅 진행의 최은정입니다. 살다 보면 다양한 이유들로 인해서 다치거나 또 아프거나 심지어는 남에게 피해를 주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는데요. 이럴 때 필요한 것이 바로 배상책임보험입니다. 그렇다면 일상생활에서 일어나는 사고들, 이런 배상책임보험으로 얼마나 커버를 할 수가 있을까요? 오늘 여러 가지 사례들을 통해서 배상책임보험에 대해 낱낱이 파헤쳐 드리겠습니다. 오늘 방송 보시다가 궁금한 점 생기시면 주저 마시고 저에게 연락 주실 수 있습니다. 02-3153-2669번으로 2669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무료 문자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013-3366-0110번 궁금한 점 상담 신청 남겨주시면 저희 전문가가 도와드리니까요. 지금 바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 시청자 여러분들께 알찬 정보 주시고 또 답답함 풀어주실 전문가를 소개합니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예, 머니소리 오늘 이 시간에는요, 일상생활 배상 책임보험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장동우 전문가와 함께합니다.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장동우 손해사정사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자동차 보험 보상 사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동차 보험을 배상 책임이라고 부르는데 오늘은 배상 책임 보험의 일종인 일상생활 배상책임보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상생활 배상책임보험은 다른 보험과 다르게 보험금 지급 기준이 따로 없다 보니까 일반인뿐만 아니라 보험 설계사들도 많이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일상생활 배상책임보험이 어떤 경우 보상이 되고 또 어떤 경우 보상이 되지 않는지 사례를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상생활 배상책임보험, 이를 줄여서 일배책보험이라고 부릅니다. 말 그대로 일상생활 중에 발생한 배상책임에 대해서 보상을 하는 보험이 되겠는데, 보상하는 손해를 보게 되면 보험증권에 기재된 기명피보험자가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주택의 소유사용 관리로 인한 우연한 사고에 대해서 보상을 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누수로 인해서 아래층에 피해를 줬을 경우 일상생활 배상책임보험으로 보상이 가능한 이유가 이 약관 규정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 보험증권에 기재된 주택에 관해서 보상을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최근에 2년에 한 번씩 이사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이사를 했을 경우 반드시 보험회사에 알려서 이 주소지를 변경을 해 놓으셔야지 보상이 가능할 수 있으니 이 부분도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피보험자가 일상생활로 인한 우연한 사고에 대해서 보상을 합니다. 피보험자의 과실로 인해서 타인의 재물을 손상을 시키거나 타인의 신체를 손상시켰을 때 보상하는 보험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사례를 한번 몇 가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피보험자의 직무수행으로 인한 배상 책임은 과연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자, 말이 어려운데 예를 들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용실 직원이 실수로 고객의 귀를 다치게 하였습니다. 이 경우 이 직원이 가입한 일상생활 배상책임 보험으로 보상이 가능하냐, 이 부분인데 이 경우는 보상이 되지 않습니다. 자, 직무 수행으로 인한 배상 책임 같은 경우는 보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자, 그런데 테이블 위에 있는 고객의 휴대폰을 이 직원이 실수로 떨어뜨려서 파손을 시켰다고 보겠습니다. 이 경우는 어떨까요? 자, 이 경우는 비록 미용실에서 발생한 사고이기는 하지만 직무 수행으로 인한 사고가 아니기 때문에 이 경우는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부분이 이제 직무 수행,
직무에 관련된 내용인데 직무의 사전적 의미 같은 경우 의미는 직책이나 직업상에서 책임을 지고 담당하여 맡은 사무 또는 맡은 일을 직무로 보고 있습니다. 자, 미용사의 직무는 고객의 머리를 손질하는 이런 부분이 직무이기 때문에 그와 상관없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자, 보험증권에 기재된 주택에 대해서는 보상을 받을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럼 보험증권에 기재된 주택을 제외하고 피보험자가 소유사용 관리하는 부동산에 대한 배상 책임은 어떨까요? 자, 이 경우는 보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방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주소를 이전했을 때는 반드시 주소를 보험사에 알려서 증권상에 기재를 해 놓으셔야 되는 겁니다. 참고로 우리 민법에서는 동물 점유자의 책임이라고 있습니다. 즉 동물을 데리고 있는 사람은 이 동물이 잘못해서 다른 사람을 다치게 했을 경우 그 책임을 져야 된다는 내용인데 한강에서 강아지 목줄이 풀려서 그 강아지가 아이를 물어서 다치게 했을 경우 그 강아지를 데리고 있던 사람 또는 주인은 이 아이에 대해서 보상을 해야 됩니다. 결국 주인이 가지고 있는 일상생활 배상 책임 보험 가지고 보상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자, 다음 사례를 한번 살펴보면 업무 종사 중 신체 장애로 인한 배상 책임, 과연 이것은 보상이 가능할 수 있을까요? 자, 이 부분도 좀 풀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피보험자의 피용인이 피보험자의 업무 종사 중에 입은 신체 장애로 인한 배상 책임. 좀 말이 어려운데 피보험자, 즉 사장님, 피용인이 직원입니다. 자, 직원이 회사 일을 하다가 본인이 다쳤을 경우 사장님이 가입한 일상생활 배상 책임 보험으로 보상이 가능하냐 이 부분인데 예를 들어서 미용실에서 직원으로 일하고 있던 미용사가 커트를 하다가 실수로 본인 손가락을 다치는 그런 사고를 당했습니다. 이 경우 미용실 사장님이 가입하고 있는 일상생활 배상 책임 보험으로 이 직원을 보상할 수 있을까요? 여기에서는 보상이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와 같이 업무 중 직원이 다친 경우는 산재보험으로 보상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를 일상생활 중에 발생한 사고로 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 그럼 다음 사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약정에 따라 가중된 배상 책임. 자, 이 부분도 좀 말이 어려운데 자, 피보험자와 타인 간, 다른 사람과 손해배상에 관한 약정, 즉 약속이 있는 경우 그 약정에 따라 가중된 배상 책임, 즉 증가된 배상 책임에 대해서 보상을 해야 되냐 이런 부분입니다. 자, 좀 쉽게 예를 들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직장 동료가 같은 직장에 있는 그 직원의 휴대폰을 실수로 파손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그 휴대폰의 수리비는 실제 30만 원이 발생했는데 같은 동료 직원이다 보니 50만 원을 수리비로 지급을 하고 그 50만 원을 보험회사에 청구했을 경우 과연 그럼 그 보험회사에서는 50만 원을 다 지급받을 수 있을까요? 네, 안 된다는 내용입니다. 즉 가중된 서로 약속에 따라서 증가된 손해에 대해서는 보험회사가 지급하지 않습니다. 실제 수리비에 해당하는 금액만 지급을 해야 됩니다. 만약 이와 같은 것이 인정이 된다고 하면은 도덕적 해이라든가 또는 이를 악용해서 보험 사기에 이용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실제 손해를 입은 그 부분에 대해서만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친척의 물건을 망가뜨렸을 때는 과연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이 부분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피보험자와 세대를 같이 하는 친족에 대한 배상 책임, 즉 세대를 같이 한다는 이야기는 동일한 주소지에 생계를 같이 하는 그런 부분들을 나타내는 거고, 친족에 대해서는 우리 민법에서는 8촌 이내의 혈족 또는 4촌 이내의 인척,
즉 혼인관계로 맺어진 친척, 그리고 배우자를 친족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와 같이 세대를 같이 하는 친족에 대한 배상 책임은 보상이 가능할 수 있을까요? 실질적으로 이 부분은 보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아들이 잘못해서 아버지 물건을 망가뜨렸을 때 그 아버지가 아들에게 손해배상금을 청구할 수 없는 것처럼 생계를 같이 하는 친족에 대한 배상 책임은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예를 들어서 5살짜리 아들이 결혼해서 따로 살고 있는 고모집에 놀러 갔다가 고모집에 있는 노트북을 파손을 했습니다. 자, 이 경우는 어떨까요? 자, 친족에 대한 배상 책임은 인정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이 경우는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대를 같이 하는 친족에 대한 배상 책임만 보상이 가능하지 않고 이와 같이 친족이긴 하지만 세대를 달리하는 경우에는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자, 다음 차량의 소유 사용 관리로 인한 배상 책임, 이 경우는 어떤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항공기, 선박, 차량, 총기의 소유 사용 관리로 인한 배상 책임, 이것은 보상받을 수 없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단횡단을 한 보행자가 있습니다. 운전자는 이 보행자를 피해서 가다가 도로 옆에 있는 상가의 유리를 파손시키고 본인 차량이 파손이 되었습니다. 자, 이 경우 이 사고는 무단횡단을 한 보행자로 인해서 발생한 사고이기 때문에 이 보행자가 이 부분을 보상을 해야 되는데 이 보행자가 일상생활 배상 책임 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으면 이 부분을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다른 사람의 차량을 대신 주차해 주다가 사고가 발생한 경우는 보상받을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서 자동차 차량의 소유 사용 관리로 인한 배상 책임에 대해서 보상을 받지 못한다는 얘기는 이와 같은 경우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우리 일반인들은 차량의 소유 사용 관리 중에 발생한 사고를 보상하지 않는다고 알고 있다 보니까 차량으로 인한 모든 사고를 보상하지 않는 걸로 알고 계신데 이와 같은 경우는 보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 오늘은 그 일상생활 배상 책임 보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6가지 사례를 말씀드렸는데 이 사례는 약관에서 보상하지 않는 손해로 규정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추가적으로 폭행이나 폭력행위 또는 피보험자의 심실상실이나 또는 재물에 대해서 정당한 권한을 갖고 있는 사람에 대한 배상 책임 같은 경우도 보상을 받을 수 없으니 이 부분도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보험 고민이나 자산 관리에 대한 궁금증 풀어드리는 머니 컨설팅 시간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할 건데요. 먼저 이 시간은 시청자와 함께하는 방송이라는 거 알고 계시죠? 아래 나가고 있는 02-3153-2669번 전화, 또 013-3366-0110번 문자 열려 있습니다. 지금 바로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머니스토리 같이 해주신 장동호 전문가와 함께 서재은 전문가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오늘도 역시 첫 번째 시청자가 연결이 돼 있다고 하니까요. 시청자 전화 연결 받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예, 어떤 고민이 있으셔서 연락 주셨어요? 제가 지금 보험이 예. 3개가 있는데, 예. 이제 뭐 애들 교육비 때문에 이제 그게 좀 부담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뭐 때문에 부담이 그럼- 되신다고요? 보험이 예. 3개가 있는데, 예. 보험료가, 자녀 교육비도 있고 아, 하니까 좀 예. 부담이 돼서 전화드렸고요. 아, 그러세요? 필요한 보장만 빼고 나머지는 좀 정리를 하고 싶어요. 그래서 좀 전화를 드려봤고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아, 지금 연령대가 어떻게 되세요? 저는 지금 30대 후반이요. 30대 후반이시고요. 지금 갖고 계신 보험이 3개라고 하셨잖아요. 예. 각각 보험명과 언제 가입하셨는지, 얼마씩 납입하고 계신지 좀 여쭤보겠습니다. 삼성화재 슈퍼플러스 보험이고요. 예. 요거는 80세 만기 갱신형이에요. 예. 얘는 2005년 7월에 가입을 했고요. 예. 보험료가 17만 3,300원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아, 예. 그러시고요. 또 이제 두 번째는 프루덴셜 변액 종신보험이고요. 예. 2008년 4월에 가입을 했습니다. 예. 그리고 보험료는 한 7만 8,600원 정도 되고요. 예. 그다음에 세 번째가 삼성생명 유니버셜 암 종신보험이고요. 예. 2012년 5월에 가입했고요. 예. 네, 89,200원이 보험료입니다. 아, 제가 이렇게 좀 계산해보니까 34만 원 정도를 납입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예. 이게 조금 부담이 되셔서 줄일 수 있는 것을 최소한으로 해서 보장을 받을 수 있는 보험으로 선택을 하고 싶다 이런 말씀이신 거잖아요. 그쵸, 예. 예, 서재은 전문가님께 전화 연결해드리겠습니다. 얘기 나눠보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예,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우리 그 세 가지 보험 들으신 거 말씀해 주셨잖아요. 예. 예, 보장 내용 지금 뭐 증권을 옆에 좀 갖고 계신가요? 예, 간단하게, 예. 아, 그러세요. 그러면은 여기 세 가지 보험에 대한 보장을 조금 나열해서 한번 불러줘 보시겠어요? 예. 일단, 삼성화재 아까 슈퍼플러스 보험은, 주계약이 있는데 상해 사망 1억 원이고요. 상해 휴장에 1억 원. 그 다음에 특약이 80세까지 돼 있는데요. 실손 5천만 원에 5년 갱신으로 돼 있고요. 암 2천, 2대 질환 2천만 원, 7대 수술, 11대 수술 이렇게 돼 있고요. 이번 일당은 한 2만 원, 울적 특약은 20만 원, 가족 배상 책임 1억 원이 돼 있고요. 네, 프루덴셜은 변액종신보험 5천만 원 돼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그 삼성생명 거는 유니버셜 리빙케어 암종신 시장인데 주계약이 6천만 원이고 그다음에 특약으로 암수술 암 입원이 있습니다. 아, 예, 그러셨어요? 예. 우리 시청자님 그러면은 혹시 그 자녀분이 스트라에 몇 분이나 계신가요? 딸만 둘인데요. 네. 한 명은 5살, 한 명은 초등학교 2학년이요. 아, 그러세요? 네, 학원을 좀 보내다 보니까 학원 한 3개 다니는데 한 70만 원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비용이 많이 들고 하니까 뭐 애들 학원비 줄이긴 그렇고 해서 보험이라도 좀 어떻게 줄여볼까 하고 전화 드린 겁니다. 예, 잘 전화 주셨습니다. 예, 이해를 합니다. 일단은 우리 뭐 공부 이후 예체능을 요즘에 가르쳐서 이제 하시는 게 요즘에 대세고 외국 그 선진문을 봐도 그래야지 우리 아이가 또 정서적으로 발달을 한다고 합니다. 예, 부모 마음 저도 좀 동감을 합니다. 한 달에 그러면 우리 선생님 그 가계 수입이 어느 정도 되시는지 여쭤볼게요. 저하고 와이프하고 이제 맞벌이 하는데 저는 한 320만 원 정도 되고요. 와이프는 한 130만 원 정도. 아, 예, 그러시면 한 450만 원 정도 지금 되시는 거잖아요. 네. 예, 수치상으로는 그런데 보험료가 우리 선생님 혼자만 내시는 보험료가 그 34만 원이면 조금 좀 초과가 된 케이스입니다. 부담스러워요. 예, 그리고 자녀분들도 또 배우자님도 따로 보험이 있으실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와이프하고 애들도 예. 보험이 이제 따로 나가고요. 보험료.
제 것만 말씀드린 거죠. 아, 그러셨어요. 티켓에 많이 나와있어요. 그러면 시청자님 거 먼저 살펴드릴게요. 일단 요거 삼성화재 슈퍼플러스 보험 같은 경우 실손이 들어가서 좋은데요. 이게 80세 만기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특약 부분을 불러주셨는데 요게 다 지금 갱신형으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지금은 괜찮으시지만 요게 나중에 폭탄이 돼서 올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 요거는 보험료 올라가겠죠. 예. 그렇죠. 지금 갱신을 몇 번을 하신 것 같으세요. 보험료가 지금 그때보다 오르지는 않으셨을 것 같아요. 그 특약 내용에 비해서 보험료가 지금 17만 원이면 과도하게 나가는 거기 때문에 적립보험료가 있으셔서 아직은 안 올라갔으나 앞으로 올라갈 가능성은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통합보험으로 우리 선생님 거를요, 기본 계약하시고요. 그다음에 실손을 넣으셔서, 그다음에 그 3대 질환, 그 3,000씩을 넣으신다 할지라도 나머지 특약 뭐 필요하신 거, 뭐 정말 필요하신 거 넣는다 할지라도 100세까지 비갱신형 7, 8만 원이면 사실은 설계가 가능하십니다. 그리고 7, 8만 원이면 돼요? 예, 요거 되시거든요. 그러면 이거 뭐 나머지 뭐 다른 것도 해지하고 하면은 뭐 해지 환급금은 있나요? 예, 전액은 아니시지만 해지 환급금이 없는 건 아니세요. 그러니까는 아까 말씀드렸던 요거 17만 원짜리 요거 삼성보험은 요거 해지하셔가지고 나머지 금액 나오시면 가계자금으로 활용을 하시는 게 낫고요. 여기 지금 두 번째 변액종신 프리덴셜 거가 있었습니다. 요거 펀드 구조 변경을 좀 이렇게 중간에라도 하신 적이 있으세요? 아니 좀 한 2번 했는데 네. 뭐 자꾸 떨어지고 뭐 이러니까 지금 뭐 그냥 잊어버리고 있어요. 그냥 그리고 놔두고 있어요. 예. 예. 요거 그 가장분이시니까 종신보험이 보장자산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5천만 원 요걸 가져가시되 종신보험의 요거 변액이기 때문에 주식 투자 상품이시거든요. 그리고 여기 담당자가 없으실지라도 우리 선생님께서 요거를 좀 조정을 하시는 게 수익 구조를 위해서 좋으시거든요. 요거는 시간 끝나시고 난 다음에 제가 펀드 구조 변경을 어떻게 해드리는지 요거 한번 알려드릴 거예요. 그리고 요거 세 번째 그 암종신보험이 있는데 요거는 6천짜리인데요. 삼성생명 거요. 요게 사실은 그 보장받기 참 까다롭다는 그 CI 보험이세요. 그러니까 일명 비싼 암보험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시는데요. 네. 그래요? 요거는 사실 제가 과감하게 정리를 좀 권유를 해드립니다. 혹시라도 여기 이제 종신보험도 나오고 이제 그 진단자금이 뭐 중대한 사항에 대해서 발생이 되시면 나오시는데 요게 좀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그러다 보니까 정리를 하시면서 혹시라도 그 암보장이라든가 아니면은 종신보험에 좀 더 사이즈가 더 필요하다 하시면 아까 말씀드린 통합보험에다가 좀 더 사이즈를 더 하셔도 사실은 사망보장에 넣으셔도 10만 원이면 사실은 충분하시거든요. 예, 2개 늘리셔도 10만 원으로 해결이 되십니다. 예. 그러시면은 아까 말씀드린 거 통합보험 합쳐도 한 10만 원 정도면 되는 건가요? 요 통합보험을 2개를 합치셔도요. 그런 다음에 우리 선생님 거 그 10만 원 정도에다가 아까 종신보험 변액 갖고 계시는 거 8만 원 하시면 18만 원 정도로 34만에서 18만 원 확 줄어들게 되는 거죠. 반응 주네요. 예. 네. 그러면은 뭐 제가 우리 와이프하고 애들 것도 뭐 보험이 있다는데 그거 좀 다시 한번 확인하고 네. 어떻게 좀 뭐 저거 받을 수 있나요? 응? 예, 우리 선생님 거 지금 해드렸으니까는요, 통화 마치시고 난 다음에 저희 쪽에 연락 주시면은 저희가 증권 분석 통해서 저희가 상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시청자님. 알겠습니다. 제가 다시 전화번호 좀 남겨놓겠습니다. 예. 컨설팅 지금 부탁드릴게요. 우리 시청자님 거 들고 계신 보험 저희가 정리를 좀 해드렸잖아요. 예, 변액종신보험은 펀드 구조 변경하시면 되고 나머지 2개는 일단은 해지를 하신 후에 더 괜찮은 보험으로 들어가라는 말씀이신데 방송 끝난 이후로 서재윤 전문가 다시 연결해드릴 테니까요. 말씀하신 것처럼 문자를 통해서 번호 남겨주시거나 다시 한번 연락 주십시오. 예, 꼭 연결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예, 고맙습니다. 이렇게 해서 첫 번째 시청자 전화 연결해봤고요. 이번에는 문자를 통해서 들어온 상담 내역 요청된 것들 풀어드리겠습니다. 013-3366-0110번 통해서 들어왔습니다. 첫 번째로 볼 거는요. 4778님께서 보내셨는데요. 아들이 친구가 타는 그네를 3개 밀어주다가 친구가 떨어졌는데 오른팔이 골절되고 앞니 2개가 부러졌다고 합니다. 일단 병원 치료비를 내기는 했는데 피해자 부모님이 손해배상을 원한다고 하거든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렇게 질문을 하셨고요. 두 번째 문자는 2787님께서 보내셨는데요. 종신보험을 납입하다가 돈이 필요해서 중도 인출했는데 나중에 보험금 받을 때 뭔가 문제가 되는 게 없는지 이런 질문을 남기셨습니다. 먼저 들어온 문자는 장동호 전문가님께 여쭤볼 텐데요. 피해자의 부모님과 가해자의 아들이 별로 친한 사이가 아니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사례는 어떻게 좀 풀어보면 좋을까요? 네.
일단은 이제 아이를 키우는 부모님들은 이런 사고들이 많이 발생을 예. 하는데, 그 피해자 측의 손해배상금을 얼마를 물어주냐 이 부분은 사실은 나중에 해결할 부분이고요. 현재 이와 같은 경우가 발생하게 되면은 가입하고 계신 보험으로 처리가 가능한지를 먼저 살펴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부모님이 가입하고 계시는 일상생활 배상 책임 보험이나 또는 자녀에게 가입되어 있는 보험에 자녀 일상생활 배상 책임 특약이라고 있는데 이 부분이 가입되어 있는지를 먼저 확인해 보시는 게 필요할 것 같고요. 저희가 이런 사안에 대해서 상담을 하다 보면은 간혹 이런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부모님은 일상생활 배상 책임 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는데 자녀나 또는 가족 일상생활 배상 책임으로 가입이 되어 있지 않아서 아이가 잘못한 것을 보상받을 수 없으니 어떻게 하면 좋겠냐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하시는데 네. 이와 같이 미성년자의 아이 같은 경우는 아이가 잘못하게 되면은 그 책임은 부모가 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설령 부모가 본인이 보상받는 일상생활 배상 책임 보험에 가입했다 하더라도 이 자녀의 잘못은 부모의 잘못이기 때문에 부모가 가입한 보험으로 보상 처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사고가 발생하면 일단은 해당 보험사에 보험 접수를 하시는 게 우선이고요.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이제 보험 혜택뿐만 아니라 본인이 사전에 미리 납부했던 병원비가 있을 거예요. 이 부분도 본인이 가입되어 있는 일상생활 배상 책임 보험이 있다고 하면 그 보험사에 청구하면 그 부분도 추가로 지급받을 수가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일상생활 배상 책임보험에 일단은 가입이 되어 있는지부터 체크를 잘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문자 상담 받고요. 두 번째 거 이어갈게요. 종신보험 납입하다가 돈 필요해서 중도 인출했는데 나중에 보험금 받는데 문제 생기는 거 아닙니까? 이런 질문이에요. 서정 전문가님. 네. 서재윤 전문가님. 네. 보험 보장금액에서 제외되지 않고 그대로 보장금액은 나갑니다. 네. 우리 선생님들께서 잘 모르시는 게요. 중도인출을 받은 거는 우리 고객님들께서 내신 보험료에 이제 적립되는 보험료가 있거든요. 그게 차곡차곡 쌓이셔서 그거를 예전에는 약관 대출이라는 것, 즉 이자를 좀 내시고 그거를 담보로 해서 대출을 받으셨는데 이거는 인출이에요. 대출이 아니라 그 적립금을 그대로 쓰시는 겁니다. 이게 시청자님의 돈을 그냥 갖다 쓰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자를 내시지 않는데요. 요거는 위험보험료를 제외한 적립보험료이기 때문에 보장금액에서 제외되지는 않고요. 그러나 이게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납입 기간 내에 정말 어려워서 납입도 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잠시 인출도 하고 납입도 못하는 그런 상태가 있고요. 그러지 않고 납입이 다 완납이 되고 난 다음에 내가 좀 돈이 필요해서 대출이나 이런 걸 하지 않고 내 돈에서 뺏쓰겠다. 이 형태가 있는데요. 첫 번째 말씀드린 그게 좀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납입 기간 도중에 납입을 하지 않았는데 유예 상태에서 적립보험료를 다 쓰다가 보니 이제 위험보험료가 바닥이 나가지고 이제는 더 이상 이 보험이 유지할 수 없을 정도가 됩니다. 그럼 이 보험은 보장 금액을 절감해서 받거나 그런 게 아니라 아예 위험 보장이 되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해지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상태까지 내버려 두지 않게 꼭 설명도 드리지만은 위험 대체 보험료에서 적립 보험료를 이제 따는 거기 때문에 우리 선생님들께서 이제 돈을 가져가실 때 그 이상의 돈을 가져가시지 않도록 꼭 관리를 꼭 하시는 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일단 이분 같은 경우는요, 중도 인출을 했다는 개념이 적립보험금을 쓰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보장 내역에는 문제가 없겠다라고 생각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전화가 또 연결이 돼 있다고 하니까 두 번째 시청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예, 저희가 어떤 내용을 좀 봐드릴까요? 전 여주에 살고 있는 40대 여성이거든요. 예. 현재 아파트에 전세로 살고 있는데, 예. 5월에 세탁기 돌리다가 배수구가 막혔는지 아래층에 물이 흘러들어가 벽지와 장롱이 모두 침수 피해를 입었거든요. 아, 예. 아래층에서는 보상을 요구하는데, 집주인한테 물어보니까, 이거는 저희가 살다가 발생한 일이기 때문에 저희가 보상을 해줘야 된다고 하거든요. 예. 아파트 혼자로 인한 건데 저희가 보상을 해줘야 되나요? 제가 화재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긴 한데 예. 화재보험에서 혹시 보상이 가능한지 궁금해서 연락드렸어요. 아, 예, 연락 잘 주셨어요. 아가가 울고 있네요. 네네네네. 예, 괜찮은 거죠?
네네. 예, 저희가 요거 빨리 봐드릴게요. 일단은 가장 중요한 게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전세 살고 있는 분들이 해결해야 되는 건지일 것 같거든요. 장동호 전문가님께 여쭤보십시오. 예.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네. 네. 지금 전세를 살고 계신 상태에서 누수 피해가 생기신 거잖아요. 네네. 네. 현재 누수의 원인이 좀 밝혀졌나요? 아직 잘 모르겠어요. 세탁기를 혹시나 해서 문제가 생긴 것 같아서 욕실을 옮겼는데 네네. 일단 그 이후에는 문제가 생기지 않고 있거든요. 아, 그러셨어요? 일단은 집주인의 책임이냐, 세입자의 책임이냐, 이런 부분들은, 건설상의 하자가 있었냐, 또는 세입자의 과실이냐, 이런 부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데, 일단은 세입자의 과실이라고 보고, 혹시 지금 가입하고 계신 손해보험 상품이 따로 있으신가요? 네네네. 어떤 보험 가입하고 계세요? 실손보험이요. 아, 실손보험이요? 네네. 손해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그런 상품이죠? 네네. 혹시 실손보험 상품 안에 배상책임보험 특약이라고 혹시 가입되어 있는 내용은 잘 모르시나요? 아, 네네. 가족 일상생활 배상 책임 들어있는 것 같던데. 아, 그렇게요? 네네. 네.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누수 피해가 생겼을 경우 일상생활 배상 책임 특약으로 보상이 가능할 수 있어요. 네. 아, 정말요? 그래서 일단은 이것을 어떻게 처리할까 집주인과 옥신각 신랑이 할 그런 부분이 아니라 일단은 해당 보험사의 보험 접수를 먼저 해보시고요. 그리고 나서 실질적으로 이게 건설상의 하자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수리를 하지 않게 되면 앞으로 이런 일들이 계속 발생할 거예요. 그렇죠. 네, 아직 지금 수리는 안 하신 거죠. 예, 아직 수리는 안 하고 있거든요. 네, 만약에 이와 같은 동일한 현상이 발생한다고 하면은 보험회사에서는 이와 같은 보험금을 계속 지급을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법원에서는 손해방지 비용이라는 게 있는데, 즉 손해를 더 이상 확대시키지 않기 위해서 들어간 비용들을 인정을 해주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은 지금 시청자님께서 이와 같이 방수 공사라든가 기타 공사를 통해서 들어가는 비용이 있다고 하면은 그 비용조차도 보험사에 청구를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청구하면은 네. 지급이 되나요? 지급을 해줘야 되고요. 네네. 실질적으로 이와 같은 사례가 많아서 금감원에서는 조정결정 사례집에 이와 같은 사례를 올려놨는데 실질적으로 침수 피해로 인해서 방수 공사를 했을 경우 그 공사 비용을 손해방지 비용으로 인정한 사례가 있습니다. 간혹 보험사마다 이를 손해방지 비용으로 인정하냐 안 하냐 분쟁이 좀 생기긴 하는데 일단은 금감원에서조차도 이와 같은 내용을 지급하라고 권고하고 있기 때문에 그와 같은 입증 서류, 즉 아직 공사를 하지 않았다고 하면은 해당 보험사에 사전에 문의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혹시 다른 분들, 시청자분들께서 미리 공사가 끝난 경우 같은 경우는 이와 같은 영수증을 첨부해서 제출하면은 그 비용도 추가로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예, 시청자님. 네네. 일단 가장 중요한 게 보험사 접수일 것 같거든요. 아, 네네. 예, 접수부터 하시고 누수 원인을 파악하신 후에 다음번에는 이런 일로 또 이렇게 연락 오는 일은 없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감사합니다. 예, 잘 해결해 보십시오. 그리고 또 궁금한 거 생기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이렇게 해서 두 번째 시청자 만나봤고요. 실시간 전화 연결 세 번째 시청자 또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예,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어떤 궁금한 점이 있으세요? 네, 저희 아이 보험을 가입을 했어요. 예. 제가 2013년도에 가입을 했는데 그때 아이가 20살인가 19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 당시에요. 예. 예, 근데 지금 현재 25세예요. 지금 25살이요? 예, 예. 근데 내가 최근에 약간 증권을 봤는데 예. 어린이 청소년 주요질환이 있고요. 예. 어린이 청소년 생활질환 같은 게 있어요. 예. 이런 것들이 지금 해당이 되지는 30세 되면 이제 앞으로 5년만 되면 이것이 필요가 없다고 증권에 이렇게 써져 있거든요. 예. 네. 그래서 이 보험을 계속 유지를 해야 되는지 아니면 폐지를 해야 되는지 궁금해서 저는. 궁금하셔서 연락 주셨군요. 네. 예, 서재윤 전문가님께 바로 연결해 드릴 테니까 얘기 나눠보세요. 네. 예.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네. 저도 아들을 두고 있는데, 우리 시청자님도 아드님 보험 때문에 전화를 주셨나봐요. 네네. 반갑습니다. 아까 흥국생명 아이플러스 보장보험을 2013년도에 가입을 하셨다고 하셨어요. 네네. 예, 최근에 가입하신 내용인데요. 그런데 요게 보장 기간이 일단은 언제까지인지 몇 세까지인지 혹시 아세요? 30년이, 네? 30년이라고. 30년이요. 네. 그러면 지금 2013년도에 가입하셨으면 앞으로 30년이면 한 20몇 년간이 남으신 거잖아요. 네네. 예, 요거 말고 보험을 다른 것도 갖고 계신 거 있으세요? 아드님 앞으로? 네, 그냥 뭐 자동 운전자 보험하고요. 네. 뭐 치아 보험이라던가 네. 그 보험 정도 가지고 있거든요. 아, 그러셨어요. 우리 흥국생명 아이플러스 보장보험에 실손 보험을 넣으셨나요? 실손 보험이요? 네. 의료비 실손 혜택 받는 5천만 원 표준으로 나오는? 아, 그거는 너무 네. 조그마한 게 예전에 예. 아이가 고등학교 1학년 때인가 넣었었어요. 근데 네. 그거는 동부생명에서, 동부아시에다가 10,000원짜리 있잖아요. 9,900원인가 10,000원인가. 네. 그걸 넣었거든요. 아, 그러면은 지금 급하신 내용은, 제가 보니까 동부화재에 10,000원짜리 보험을 넣으신 게요. 네. 그게 100세까지 1년갱신 요상품을 가입하신 건지 아니면, 아니요, 그것도 30대 단기. 아, 그러세요. 네. 그러시면 우리 어머님께서 먼저 준비를 하셔야 될 거는요. 우리 아드님, 이제 25세라고 말씀하셨는데, 100세까지 가는 먼저 실손보험을 준비하시는 게 맞고요. 지금 보장기간이, 이게 아이가 80세 만기예요. 동부화재 거가요? 네, 아니요, 이거, 한국 우리 아이 플러스 보험이요. 예. 왜냐하면은 실손보험이 있으시고, 그 다음에 흥국생명 요거 아이 플러스 보험을 같이 갖고 가시는 게 좋은데, 지금 네. 요 흥국생명 아이 플러스 보험은 가입하신 지 얼마 안 됐고, 8만원 돈을 내고 계시잖아요. 네. 예, 그리고 요게 보장 기간이 30년밖에 안 된다고 아까 말씀하셨어요. 아니요, 아이가 80세 만기예요. 아, 요거 흥국생명 거가. 납입 기간이 30년인가 봐요. 아, 그러셨어요. 네. 그러시면은 우리 아까 말씀하신 청소년 질환이라든가 요런 거는 이제 우리 고등학교, 중고등학교 때 우리 아이들이 컴퓨터를 한다거나 그러면 시청각 장애가 온다거나 그러셨을 경우에 보장받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물론 받기는 그렇게 막 쉽지는 않으나 그래도 예전에 너무 이제 요즘도 게임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것 때문에 혜택을 드린 거고요. 여기 통원비라든가 아니면은 입원비, 수술비 요런 주계약이 잘 돼 계시기 때문에 사실상 생명보험과 손해보험이 같이 가야 된다라는 전제하에 요건 유지하시는 게 사실은 낫습니다, 어머님. 네. 유지를 해서는 안 된다고요? 유지를 하시는 게 맞아요. 아, 맞다고요? 네, 맞습니다. 예, 시청자님. 네. 지금 들고 계신 이 보험 그냥 들고 가시랍니다. 아, 그래요? 예, 명쾌하게 답변을 얻으셨죠? 네네.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아이들에게 가입하면 좋을 거, 그리고 또 우리 부모님들께서 들고 계신 네. 보험들은 보장이 네. 잘 되고 있는 건지 궁금하실 수 있잖아요. 네. 방송 끝난 이후로 저희가 전문가 1대1 상담 또 도와드릴 테니까 한 번 더 연락 주십시오. 네. 그리고 그러면 청소년 지원지라 이거는 예. 보험 30세까지밖에 안 되잖아요. 그럼 보험료 나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회사로 전화를 해봐야 되나요? 요거는 자동적으로요. 30세까지 납입을 하다가 요거 부분은 30세 이후는 제외가 됩니다. 이미 빠져가지고 안 빠집니다. 네. 네, 예, 시청자님. 알겠습니다. 예, 오늘 네, 상담은 감사합니다.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번에 또 연락 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자, 이렇게 해서 세 번째 시청자까지 만나봤습니다. 저희 머니컨설팅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상품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점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재무보험 상담 전화 항상 열어두고 있을 겁니다. 방송 끝난 이후에도 전문가와 1대1 상담 받으실 수 있으니까요. 아래 나가고 있는 전화와 문자 통해서 남겨주십시오. 자, 이번 시간은요. 수입 지출 관리부터 어떻게 하면 더 나은 재테크 생활을 할 수 있는지 사례를 통해서 알아보는 재무보험 컨설팅 시간인데요. 오늘은 어떤 분께서 사례를 보내셨을지 화면으로 먼저 소개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성남시에 살고 있는 30대 초반의 직장인 남성입니다. 올해 12월에 결혼을 앞두고 있는데요. 최근에 결혼 자금이 조금 부족해서 대출을 받은 상태입니다. 대출 상환을 빨리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좋을지 팁 좀 주시고요. 또 가입한 보험도 여러 개가 되는데 리모델링이 필요할 것도 같습니다. 전문가님의 꼼꼼한 컨설팅 부탁드립니다. 라고 사연을 보내셨습니다. 예, 지금 사례자분께서 궁금해하셨던 내용, 그리고 이분께서는 현금 흐름이 좀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를 알아야 될 것 같거든요. 서재현 전문가님. 네. 일단 이분이요, 보니까,
지방에서 계셨다가 이제 성남으로 이제 직장 때문에 옮겨오셨어요. 예전에 이제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그 집이 좀 있었으나 물론 그렇게 크게 큰 집은 아니셨는데 지방에서 있다가 오시니까는 그 집은 월세를 주셨어요. 예, 월세를 주시고 본인 여기 이제 성남 기숙사로 좀 들어오신 케이스거든요. 그 궁금하신 사항은 결혼 전에 보장 내용이 충분한가 요구하고 이제 결혼을 앞두고 계시대요. 12월 달에서 전세 대출 받으신 거 조기 상환을 하고 싶다 그러셨는데요. 여기 보니까 현금으로 좀 봐드리겠습니다. 네. 수입은 이제 그 두 가지가 있는데요. 그 210만 원의 월급이 나오시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지방에 이제 집을 두고 있는 거 요거 월세를 두고 계신 그대로 요거를 받으신 거를 저축으로 돌리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저축 그 금액이 좀 많다 싶었는데 첫 번째는 워낙 어렸을 때부터 저축 습관이 있으셨기 때문에 요거 70만 원 하시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그 월세 수입을 그대로 예, 저축을 하셨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번에 이제 본인이 기숙사에서 나와서 이제 다시 이제 전세로 들어가셔야 되잖아요. 결혼함과 동시에. 그래서 대출을 받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예전에 갖고 계시던 보증금과 합쳐서 4천만 원 정도를 대출을 받으셔서 예, 요거를 이제 갚겠다 해서 미리부터 이제 대출이자 상환 포함해서 28만 원씩 내시고 있고요. 이제 주택에 대한 욕심이 좀 이제 서울에서 거주하시고 싶으셔서 청약저축을 넣고 계시더라고요. 그다음에 이제 여태까지는 생활비 포함해서 기숙사 요거 해서 70만 원 나가시고 이제 보험료 8만 원 이렇게 내고 계셨습니다. 예. 제가 좀 본받아야 될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축을 굉장히 많이 하고 계세요. 근데 보험료가 좀 적게 나가는 편이어서 자칫 사고나 질병 같은 거 발생했을 때 부족한 부분이 있지는 않을까라는 염려가 되거든요. 어떠세요? 네. 제가 그 보장 내용을 봤더니는 저희가 염려한 대로 조금 보장 내용을 좀 적었습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예, 보시면은 그 동부화재 실손보험이 15년짜리가 있습니다. 아까 전화 주셨던 우리 그 어머님과 비슷한 케이스로 이제 요거는 15년짜리입니다. 예, 요거 이제 예전에 아주 저렴한 가격에 이제 갱신 없이 15년만 쭉 보장하고 없어지는 돈이거든요. 요거 갖고 계셨고요. 동부생명의 이제 안보험 3천만 원짜리 만기 환급형이더라고요. 요거 80세짜리, 요거는 이제 본인이 가입을 하신 겁니다. 4만 원짜리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지방에 계시다 보니까 집이 예전에 그 인근에서 집이 소실된 적이 있으셨나 봐요. 이웃들이. 그래서 이제 주택화집 보험을 이제 텔레비전을 보시고서 KB 손해보험 거를 1만 원짜리 뭐 가입을 해 놓으셨습니다. 이렇게 해 놓으셨는데, 요는 뭐 보장이 무조건 충분치 않습니다. 뭐 다양한 것 같기는 한데 네. 보장이 충분하지 않다고 지금도 또 말씀하신 거잖아요. 어떻게 그렇죠. 리모델링을 하셨어요? 네. 보시면은 일단은 아까 15년짜리였지 않습니까? 이분이 벌써 31세고 곧 만기가 돌아오기 때문에 아프시기 전에 질병으로 다치시기 전에 미리 100세로 빨리 갈아타셔야 됩니다. 그래서 과감하게 그거는 정리를 하시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부족한 누수 부분, 즉 에치다 통합보험을 하실 때 실손보험 당연히 들어가고요. 100세까지. 그다음에 3대 질환, 조금 부족한 부분 암과 2대 질환 해가지고 넣었고요. 그다음에 여기다가 통합보험에다가 주택화재 보험을 넣었습니다. 그래서 5만 원으로 비갱신형으로, 물론 실손보험은 갱신형이지만 이렇게 해드렸고요. 그다음에 이제 결혼을 앞두고 이제 앞으로 노후를 준비를 하셔야 되거든요. 근데 이분의 습성상 굉장히 성실하게 납입을 잘 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솔직히 오래 가실 수 있는 그럼 투자 상품을 좀 하셔서 노후를 준비하시는 게 좋아서 제가 D사 변액연금을 제가 추천을 드려서 20만 원 가입을 해드렸고요. 그다음에 이제 결혼을 하시면 종신보장, 보장자산이 필요하십니다. 이제 아내를 맞으시잖아요. 그래서 종신보험 3천만 원짜리인데 이분은 이제 저축이나 이런 부분에 공격적으로 하시고 싶으셔서 이 부분을 크지 않게 3천만 원을 가져가시되 정기보험으로 납입보험료를 조금 저렴하게 다운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총 6천만 원을 이제 보장자산으로 가져가시면서 7만 원에 제가 준비를 해드렸습니다. 다소 좀 안정적인 것을 추구하시는 분일 것 같기도 한데 변액연금에 가입을 하자 했을 때 거부감을 느끼진 않으셨어요? 물론 있었죠. 아주 근데 저는 말씀드리지만 투자 상품에 대한 리스크는 누구나 있지만 납입만 정말 잘하시고 그다음에 좀 금융 상품에 관심이 많으세요. 이분이요. 그런다면은 아까 말씀드린 구조 변경이라든가 펀드를 그러신다면 충분히 이분은 이 변액보험을 통해서 노후를 아주 풍요롭게 하실 수 있을 만한 잠재된 가능성이 있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변액연금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을 드렸더니 가고 싶다.
예, 그다음에 이제 나중에 편도 변경이랑 그다음에 추가 납입까지도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예, 네. 서재현 전문가께서 이분의 잠재성까지도 파악을 하시고 이렇게 짜 주셨는데요. 대출 상한이 이제 좀 남아 있으니까 현금 흐름에도 좀 변화가 있어야 될 것 같거든요. 그렇죠. 예. 일단은 보시면은 이제 수입은 변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월세 수입 30만 원은 사실은 예, 받아가지고 그대로 저축을 하시는 건데 요거를 이제 지방에서 집이 크지 않았기 때문에 정리를 하시겠다고 말씀을 중간에 하셨어요. 그래서 그 보증금을 그대로 갖고 하셔서 이걸 갖고 이제 대출 상환도 조금 하시고 하시는데 은행저축은 앞으로 이제 노후도 준비도 하시고 하셔야 되기 때문에 70만 원에서 조금 다운을 해서 60만 원을 가져가셔야 됩니다. 이걸 단기자금으로 모두 가져간다라는 거는 노후 때 좀 위험하기 때문에 예, 요거는 추후에 생활비가 급격하게 필요하시거나 그다음에 자녀를 출산하시거나 아니면 공격적으로 다 대출 상환을 하기 위한 단기 자금으로 가져가셔야 되는 게 맞고요. 그다음에 대출을 이번에 상환을 이제 일부 하셨어요. 월세 받은 그 금액이 30만 원 있으셨잖아요. 그거를 이제 짜면서 예, 그 목돈을 그대로 상환하시고 남은 금액에 대해서 좀 공격적으로 상환을 하시라 해서 28만 원에서 34만 원으로 제가 좀 올려드렸습니다. 그다음에 생활비는 이제 아무래도 이제 와이프가 들어오고 이제 기숙사 생활을 안 하시면은 조금 올라는 가지만 워낙에 근검절약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80만 원이시면 충분하시다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예. 이제 아까 제가 재설계 드릴 때 보장보험 그대로 16만 원 해드렸고요. 이제 연금보험 하시고요. 지금 우리 자녀 분이 없으시고 하셔서 그 배우자분이 아직은 뭐 괜찮으시지만 들어오시면 맞벌이를 하실 계획이 있으시더라고요. 예. 그러시다면은 제가 그 맞벌이 하시는 우리 배우자님의 수입은 이제 그분의 용돈도 쓰셔야 되고요. 그 부분은 그대로 자녀 출산을 위해서 자녀 계획을 위해서 그대로 저축을 하시는 게 낫다라고 이제 퀘스천 마크를 달아놨지만 해드렸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대출은 빨리 갚고 저축은 그대로 들고 갈 수 있게 잘 짜주신 것 같은데요. 이번 이렇게 리모델링을 하시면서 초점을 뒀던 부분이 있다면 어디 있을까요? 예, 일단 이분이 처음에 갖고 계셨던 보장성 보험이 기간도 짧고 이제 그 금액도 작고 예, 너무 이제 보이는 이제 누수되는 부분이 너무 많았었습니다. 이제 앞으로 이제 그 새로운 이제 결혼 생활 하시면은 내 몸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 그 와이프 때문에도 이제 필요하시거든요. 그래서 보장성 보험을 충분하게 넓게 이제 그다음에 저렴한 가격으로 해드렸어요. 그래서 7만 원이지만 16만 원으로 보장 자산까지 제가 해드렸고요. 그다음에 대출 상환 굉장히 좀 성격도 급하시고 빚 있는 거를 되게 좀 싫어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하실 수 있게 제가 지금 올려드렸습니다. 월세 수입 목돈을 일부 상환을 하셨고요. 그다음에 중장기 상품을 확보하셔가지고 이제 아까 말씀드린 변액연금을 유니기능을 이용해서 추가 납입과 또 혹시라도 필요할 때 납입률을 하실 수 있도록 그다음에 투자를 충분히 하실 수 있도록 제가 해드렸습니다. 예, 사례를 통해 재무보험 컨설팅 짜보는 시간 가졌습니다. 이렇게 해서 머니 컨설팅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인데요. 저희 방송 끝난 이후에도 시청자 여러분들의 고민 상담 해드리고 있습니다. 아래 나가고 있죠. 02-3153-2669번 전화 주시거나 013-3366-0110번 문자 남기실 수 있습니다. 오늘도 정말 많은 분들께서 방송 중에 요청을 하셨는데 저희가 방송 끝난 이후로 1대1 상담 받으실 수 있게 도와드릴 테니까요. 망설이지 마시고 지금도 문의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했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보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보험 펀드 등의 가입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그 결과가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